삼각대가 이게 넓어가지고 참 추운데 불편하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추운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박병진님 케알로 안녕하세요. 올 수도 있고 모르겠네요. 네, 여기 대법원입니다. 네네. 서초동 대법원 6번 출구, 마이크 좋게 하자. 5번 출구군요. 5번 출구. 여기가 5번인가 6번인가? 5번. 5번. 네, 5번 출구가 지금. 네, 벌써 작년 어제는 일이 되었네요. 국토본 기반으로 해서 대검찰청에서 바로 오늘과 하는 바로 대법원들 그들의 직무 유기하는 것을 규탄하면서 우리가 고발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네, 오늘은 바로 이거 바로 대검찰청은 바로 뒤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뒤로 대검찰청 거기에서 이제 화환 시위에서 윤석열 응원하는 그런 화환 시위가 많이 있죠. 지금 화환들이 다 치워졌고 네, 바로 반대편 이쪽에서 대검찰 대법원 이곳에서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정말 좋죠. 좋은 날씨에 여러분들 나들이 해야 될 텐데 나라 안위가 매우 위태로우니까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함께 나라를 위해서 걱정해 주시고 또한 이렇게 한 마음으로 또한 성원해 주시고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이런 사실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서 국민들이 깨어 있어야 되는데 참 잠자는 국민들, 정치 상황을 모르는 국민들이 너무 많아요. 대법관 잘 들리십니까? 기자회견 시작할 것 같습니다. 아직 4분 정도 시간 남았는데 마이크 테스트를 하고. 네, 선거 무효 소송 저걸 좀 확대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네, 민경욱 소송 대리인과 몇 분이죠? 자유통일당 소송 대리인 네, 이렇게 해서 두 곳에서 네, 한쪽에서는 선거 무효 소송 관련 기진영 신청을 하고요. 또 한 곳에서는 같은 무효 소송이지만 2부 신청을 하면서 제가 정확한 뜻은 모르겠는데 그런 내용으로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배터리 네, 저기 한 번만 더 전화를 해보고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대법원 기독 자유통일당과 유튜브는 지금 부정선거 조사하지 않는 그 대법관들 고발을 하기 위해서 기자회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잠시 후부터 시작되겠습니다. 끝까지 많은 시청을 바라겠습니다. 조현환 목사님 사실은 제가 모르고 있는데요. 카톡으로 해요? 네,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오늘 기자회견이 계속해도 연예인단 측에서 예빈지 가방이 밑에가 언제부터 예빈지가 여기가 좀 노랗게 응원하시는 전화가 와가지고 그냥 어떻게 됐어요? 걱정하는 분인데 누구? 조나단 목사님. 대법원 앞에 조나단 목사님 어떻게 됐나요? 박상기 네. 모르겠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기자회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그 기자회견을 간단하게 실시하고요. 그 다음에 실시한 이후에 소송 대리인들이 1인 시위를 이어나가는 걸로 오늘 행사를 진행하도록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뭐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이후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최대한 뭐 시간이 허용하는 한에서 유튜버 분들께서 방송을 해주시면은 많은 시민분들께서, 그리고 또 우리 외국 시민분들께서 이 부정선거의 취지와, 그리고 또 지금 재판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쉽게 좀 알 수 있으실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날씨가 추운데도 이 부정선거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대법원 앞에 와주신 우리 애국 유튜버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그 4월 15일에 있었던 부정선거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을 대리하고 있는 소송 대리입니다. 저는 유승수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변호사님께서는 유독자유통일당, 그리고 또 그 외에 많은 선거 무효 소송을 역시 대리하고 계신 이명규 변호사님이십니다. 이명규 변호사님께서는 지금 이 선거 무효 소송 외에도 많은 애국 시민들의 활동, 그리고 또 많은 이 좌파 정권의 탄압에 맞서서 많은 국민들을 위해서 변호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진심으로 존경하고 제가 꼭 닮고자 하는 법조인이신데 이 자리에 정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선거 무효 소송의 진행 사항과, 그리고 또 오늘 그 1인 시위의 취지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유승수 변호사입니다. 자, 2020년 4월 15일에 있었던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은 부정선거로 치러졌습니다. 부정선거로 치러졌다라는 그 많은 증거들은 이미 대법원에 모두 다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 증거들로는 우리가 법원에 낼 수 없는 증거이지만, 법원에 내지 않는 증거이지만, 그날 마치 4월 15일날 그 선거 결과가 나오자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여당은 침통하게, 정말 선거에서 완전히 패배한 정당처럼 보여지는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또 참패한 국민의당, 그리고 또 이 야당은 참패한 정당에 걸맞지 않게 그때 당시에 있었던 지도부들이 아직도 지도부 행세를 하면서 이 국민의힘 당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이 바로 많은 국민들의 의혹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여당에서 압승을 이끌었다고 하는 양정철이란 이자는 여당이 압승을 이끌었는데도 이상하게도 마치 국민들께 무슨 죄를 지으냐, 지금 현재 미국으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들이 부정선거의 직접적인 증거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국민들은 정말로 통계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선거 결과를 받아들고 통계적으로 의문을 제기하고, 통계라는 경험치, 논리 법칙에 따라서 이와 같은 의문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또 그에 따라서 모두의 이러한 그 의혹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으고, 또 원고들이 또 힘을 합쳐서 선거 무효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선거 무효 소송의 소제기 기한은 선거일로부터 30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 15일까지, 4월 15일부터 30일이 지난 5월 15일까지 총 130여 건의 선거 무효 소송이 바로 저 뒤편에 있는 대법원에 제기되었던 것입니다. 대법원에 제기되었고, 그 중에 현재 126건의 선거 무효 소송이 바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선거 무효 소송은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의 이 의혹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 십시일반 노력을 해서, 그리고 또 바로 선거의 당사자인 후보자들, 그리고 또 정당으로서는 유일하게 기독자유통일당이 그들의 비용과 그들의 노력으로 비싼 인지대를 내가면서 바로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그 수수료를 받은 대법원은 응당 선거 무효 소송을 아무런 이유 없이 빨리 진행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공익적인 요청이 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는 선거 무효 소송이 제기된 날로부터 180일 안에 그 선거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이렇게 명확하게
입법적인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증거의 보존 과정에서 많은 증거들이 나왔습니다. 우리들이 행사하였다고 하는 그 소중한 한 표는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 그리고 또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야적장 창고에 아무렇게나 방치되고 있었고, 그 봉인 테이프, 봉인함 모두 다 구멍이 뚫려 있고, 테이프는 누가 몇 번을 뜯었는지 확인할 수도 없게 여러 겹의 도장이 겹쳐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증거들이 증거 보존 과정에서 우리가 확보하게 되었고, 이와 같은 증거들은 모두 앞서 말씀드린 126건의 선거 무효 소송에 모두 제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제기를 받은 대법원은 재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우리들의 소장을 받아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거 없는 의혹일 뿐이다. 근거가 없다. 증거가 아니다. 우리는 증거를 보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과정에서 또다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편투표라고 이야기하는 우리의 사전투표에 그 수신인이 누군지 알 수도 없고, 도저히 한국 사람의 이름이라고 할 수 없는 깨씨 등이 수천 명 수만 표가 발견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투표와 그 사전투표지가 담겨져 있는 그 편지봉투 하나하나는, 우편봉투 하나하나는 바로 선거함에 해당하는데도 이 선거함을 누가 날랐는지, 누가 받았는지, 누가 운반을 하고 누가 책임을 졌는지 도저히 알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와 같은 선거는 조작된 것이 아닌가, 부정이 아닌가 라는 의심을 하는 것은 당연한 합리적인 추론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바로 우리 뒤에 있는 저 대법관들이 앉아서 그 지위를 뽐내는 저 대법원에 바로 선거 무효소송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이 사실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경주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했다고 하는 그 투표용지가 급기야 쓰레기장에서 발견되게 이릅니다. 투표용지가 어떻게 쓰레기장에서 발견됩니까? 어떻게 해야만 쓰레기장에서 투표용지가 만들어질 수 있단 말입니까? 급기야 선관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관위는 실수로 버렸다. 실수로 내가 버렸다. 실수로 내가 버렸는데 부정은 아니야. 잘못된 건 없어. 실수로 버렸지만 내 실수는 신성한 것이고 국민들의 합리적인 의혹 제기는 모두 다 음모일 뿐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까지의 선관위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4월 15일에 있었던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은 누가 주관을 하고 누구의 책임하에 치러진 것입니까?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또 각급 지방선거관리위원회의 주관과 책임하에 치러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증거들은 다 누가 갖고 있겠습니까? 당연히 선거관리위원회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자, 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이 진실을 밝힐 수 있게 증거를 내놓으라고 하십시오. 이에 따라서 많은 문서 제출 명령, 그리고 또 서버에 대한 감정 신청, 모든 증거 방법들을 모두 다 이미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선관위와 그리고 또 대법원은 이 사실에 대해서 그저 침묵으로 일관하였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180일로 정해진 선고 기간 내에 이미 거의 다 경과한 이 시점에 2020년 10월 23일 단 한 건의 소송에 대해서 제1회 변론 준비기일이 열리게 됩니다. 제1회 변론 준비기일에서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는 단 한 번도 이 증거 방법이 인용된 후에 재검표를 하자는 입장이었는데, 선거관리위원회와 대법원은 마치 입을 맞춘 것처럼 11월 9일에 재검표를 하자, 다른 증거 방법들, 우리가 그동안 냈다고 하는 수많은 증거 신청들, 그리고 또 문서 제출 명령, 사실로에 모두 다 뒤로 미루고 11월 9일날 일단 재검표를 하자,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당사자 일방에 불과한 피고 선거관리위원회는 그러자 2021년 4월에는 보궐선거가 열리니까 빨리 진실이 밝혀져야 된다. 그러니까 11월 9일에 재검표를 받아들여라. 이와 같은 입장을 선거관리위원회가 그리고 대법원이 동시에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원고들은 이와 같은 재검표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다른 증거 방법들을 모두 다 말살시키고 그 동력을 떨어뜨리고자 재검표를 실시하는데
이와 같은 재검표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강력히 항의하고 재검표보다 먼저 우리가 제출한 증거 방법들을 채택해라, 이와 같은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대법원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법원은 검토해 보겠다, 이후에 날짜를 다시 한번 잡겠다 하고서는 또다시 그 날짜를 특정하지 않은 채로 재판을 종료하였습니다. 자, 10월 23일 이후에 우리는 언제 재판이 다시 잡힐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자, 10월 23일 날 있었던 이야기들은 모두 어떠한 취지며 어떠한 증거 방법이며 무엇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채택해주는 기회를 열어주십시오. 그것에 대해서 대법원은 단 한마디도, 단 한 번에 원고에게 어떠한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2월 14일 날 일방적으로 상관위와 이야기를 맞춘 검증 기일이 진행됐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상관위와 일을 맞춘 것이냐, 대법관이 어찌 감히 그러한 일방 당사자에 불과한 피고와 입을 맞췄다는 것이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단 한 가지 사실로 대법원과 피고 선관위가 사전에 입을 맞추고 의사를 교감한 것이다, 이런 증거를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 12월 14일에 있었던 바로 검증기일은 충격적이게도 바로 저 법정이 아닌 과천청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에서 열리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재판정이 아닌 곳에서 재판이 열리기 위해서는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만 합니다. 아주 특별한 이유 때문에 현장 검증을 할 수도 있겠죠. 어떠한 검증 기일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그 검증 기일은 반드시 과천청사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재판이 진행됐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12월 14일 날 그와 같은 재판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과천청사에서 하는 유일한 재판의 근거는 바로 서버의 성상, 서버의 성질과 상태, 이것을 바로 확인하는 것이 바로 유일한 근거였습니다. 그렇지만 12월 14일에 서버의 시효자도 저희는 보지 못하였습니다. 서버를 보지도 못하고 그저 선거관리위원회가 몇 시간 동안 프리젠테이션 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듣고 몇 가지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만이 허용되었던 것입니다. 자, 대법원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대법원은 선거관리위원회와 아무 이야기도 사전에 하지 않고 과천청사로 장소를 지정할 수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과천청사가 실제 어디에 있는지도 대법관들은 아마 몰랐을 것입니다. 이미 과천청사에서 이와 같은 프리젠테이션을 하겠다, 우리가 이 증거 방법들, 원고가 제시한 증거 방법들은 모두 쓸모없어,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몇 시간 동안 프리젠테이션을 준비했으니까 그것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이렇게 바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야기했던 것이고, 대법원은 공정한 재판을 하여야 함에도 일반 당사자인 피고 선관위의 말을 듣고 바로 12월 14일에 그와 같은 야만에 가까운 검증 기일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검증 기일에는 또 한 가지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와 대법관이 이미 말을 마치고, 그리고 바로 과천청사에서 검증 기일을 진행하면서 그 검증 기일날 볼 수 있는 검증의 대상물을 일방적으로 피고의 말에 맞춰서 바로 그 대상물을 지정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바로 많은 애국 시민들이 구리 선관위 앞에서 불철지야 밤을 지새가며 바로 그 반출을 저지하여 오던 그 구리 선관위 내부에 보관되어 있던 전자개표기를 바로 12월 14일날 검증 기일을 진행하겠다라는 그와 같은 명목으로 반출을 허용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자, 12월 14일날 검증 기일을 하기 위해서 구리 선관위에 온전히 보존되어 있던 그 전자개표기를 누가 도대체 무슨 권리로 반출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에 대해서는 구리 선관위를 상대로 바로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한 바로 원고 기독자유통일당의 동의가 있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와 같은 이야기는 기독자유통일당, 그리고 기독자유통일당의 소송대리 누구에게도 그와 같은 연락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4월 15일 이후에 계속되어서 구리 선관위에 보관되어 있던 전자개표기는 과천청사로 이전되기에 이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증거인멸에 대법원이
공모하고 방조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급기야 12월 14일 이와 같은 증거인멸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실을 실토하기에 이릅니다. 분명히 구리선관위에서 가지고 오는 장비는 프로그램이 탑재되어 있어. 그러니까 그걸 한번 확인해 보면 돼. 나머지는 프로그램을 전부 다 지웠으니까 확인할 수 없어. 그러니까 구리선관위 장비를 갖다가 검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던 선관위가 12월 14일 날 검증기일 당일이 되어서 이와 같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기에 이릅니다. 바로 무슨 이야기냐? 구리선관위 장비도 프로그램이 삭제되었습니다. 삭제되었습니다가 아니죠. 삭제하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12월 14일 날 검증기일을 핑계로 구리선관위에서 장비들을 반출해서 과천청사에 있는 며칠 동안 바로 그 프로그램을 삭제하였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들은 검증기일에 이 프로그램이 탑재되어 있으니 구리선관위 장비를 보아야 한다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이유로 대법원이 그에 공모한 것인데 그날 당일에 일어나서는 그 프로그램도 없다. 이제 4월 15일에 썼던 장비들 모두에 대한 프로그램은 없다. 이와 같은 사실을 재판상 진술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재판상 진술이라는 것은 다시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소송상 모든 기록으로 남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대법관은 응당 12월 14일 날 이와 같은 선관위의 만행을 듣고 스스로 자백하는 것을 듣고 즉시 다른 증거 방법들에 대한 증거 조사를 실시하겠다라는 선언을 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선거관리위원회의 일방적인 지배하에 있는 이 증거들은 계속해서 인멸될 것이 너무나 불보듯 뻔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12월 14일 날 4시간 동안 지루하게 이어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프리젠테이션을 듣고 난 뒤에 대법관은 증거신문, 증거보전기일에 대한 신문기일의 지정이나 증거보전 절차 아무것도 이행하지 않고 그대로 재판을 종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기자회견 당일인 1월 19일까지 아무런 재판상 아무런 절차도 또다시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말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은 무엇이냐? 저희가 증거를 신청하고 증거를 받아달라 그렇게 애를 쓰고 증거를 받아달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게 재판을 열어달라 그와 같은 이야기를 수없이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바로 저 뒤에 있는 대법원 안에 앉아있는 대법관들은 이 이야기를 철저하게 묵살하여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느냐? 바로 4월 15일에 있었던 총선의 부정을 밝힐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에 있는 서버가 추석 연휴를 뜻해서 셧다운을 하고 과천청사로 이전되기에 이른 것입니다. 자, 과천청사로 이전됐다면 과천에 가서 그래도 볼 수라도 있어야만 하는데 12월 14일날 재판은 법정이 아닌 과천에서 열고 선거관리위원회의 홈그라운드라고 할 수 있는 바로 과천에서 재판을 열고 그러고 나서 서버는 전혀 볼 수 없었다. 저희는 아직도 서버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떠한 구조를 갖고 어떠한 데이터 레이블을 갖고 있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재판은 단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갖고 있는 증거들을 곧바로 내놔라 이와 같은 증거 방법을 수없이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피고가 돌아오는 답은 갖가지 이유를 들면서 단 한마디입니다. 싫다 내가 그걸 왜 보여주냐 이와 같은 말도 안 되는 답변서와 주피서면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행정소송이 지정되는 이 선거소송에 있어서 재판부는 응당 증거의 제출 명령을 내렸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와 같은 주장이 곧바로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바로 원고가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을 할 수 있도록 재판을 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재판을 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판을 열지 않는데 도대체 소송 대리인이나 원고가 무슨 수로 이와 같은 주장을 재판상에서 주장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 증거 방법을 받아달라 이러한 대법관들이 알아듣지도 못할 고차원적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재판을 신청했으니 바로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재판을 신청했으니 그저 재판을 열어달라, 재판을 열어달라, 재판을 열어달라라고 목소리 높여서 이 자리에 또 외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대법관은 법관들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들, 가장 정의를 지켜줄 것만 같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자기들은 자부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거 무효 소송은 그렇게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느 재판이 원고가 재판을 열어달라, 재판을 열어달라 이렇게 목소리 높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재판을 열지 않는 재판이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와 같은 재판은 바로 건너편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나 각급 지방법원에서도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180일 안에 선거 무효 소송을 끝내야 된다라고 공직선거법이 명령하고 있음에도 재판부는 재판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저 피고 선관위가 자 이제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뭘 할 겁니다. 이와 같은 준비 명령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대법관들이 바로 지금 선거 무효 소송의 재판부인 것입니다. 자, 소송 대리인은 왜 재판부에서 재판정에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재판을 열어주기 전까지는 도저히 이와 같은 우리의 외침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재판을 열어달라는 것은 그저 이 선거 무효 소송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재판을 열어달라고 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이러다가 지금 재판부는 또다시 이렇게 할 것입니다. 바로 원고의 아무런 연락 없이 또다시 피고 선관위와 어떠한 모종의 이야기를 한 뒤에 바로 어디서 재판을 하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준비해와라. 선관위가 준비해 온 것만 봐라. 바로 그와 같은 재판이 진행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목소리 높여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소송대리에 있는 변호사들이 왜 도대체 저렇게 길바닥에 나와서 소리를 치는 것이냐, 품위 없게 뭐하는 짓이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비난할 수 없습니다. 비난을 하려거든 바로 저 뒤에 있는 대법원에 앉아있는 대법관들, 그리고 선거 무효 소송을 주관하고 있는 대법관들을 비난하십시오.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있는 바로 저 대법관들을 위해서 국민들이 모두 손가락질하고 비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그 선거 무효 소송의 진행 경과와 그리고 또 오늘 기자회견 취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독자유통일당 선거 무효 소송과 또 이 선거의 기본적인 취지에 대해서 우리 이명규 변호사님께서 간단히 말씀을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4.15 부정선거 소송대리인단 이명기 변호사입니다. 위대한 대한민국 자유시민 여러분, 위대한 대한민국 자유시민 여러분, 저는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정선거의 위험성입니다. 두 번째, 대법원의 직무유기 행위입니다. 먼저 부정선거의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정선거는 국가 반역 행위입니다. 맞습니다. 부정선거는 국가 반역 행위입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으로부터 주권을 빼앗아가고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찬탈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부정선거는 상사자는 사형이고 옛날에 원자재가 적용된 시절에는 상족을 면하던 중대범죄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4.15 선거, 부정선거가 이루어진 지 벌써 10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부정선거의 후유증을 온몸으로 직접 경험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지 않은 입법 권력을 장악한 21대 불법 국회는 온갖 안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15 부정선거 이후 21대 국회, 불법 구성된 21대 국회는 단연법, 예방법을 모두 16차례 개정했습니다. 한 달에 2번꼴로 법을 개정했습니다. 개정의 내용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모두 국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소상공인을 억압하고 옥죄는 그런 개정 내용들입니다. 간단하게 모든 국민들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강제하고 있습니다.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리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영업행위를 극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 어떠한 합리적
근거, 과학적 근거도 없습니다. 국민들이 모이는 것이 두려워 집회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형태의 집회도 모두 금지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배의 자유, 종교의 자유까지 짓밟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21대 국회에게 그런 권한을 위임한 적이 결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더 잘 아시다시피 북한의 김여정이가 한마디 하자 4시간 만에 법 개정 의지를 밝히고 정방석과 같이 김여정 하면법이라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하여 대북 전단을 금지시키고 대북 지원을 일체 금지하는 악법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악법인지는 유엔에서 표현의 자유, 인권을 제약하는 법안으로 비판받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면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악법들이 우리 국민들의 위임을 받아서 개정된 법들입니까?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부정선거를 통해서 주권을 빼앗고 입법 권력을 찬탈하여 무자비한 인권 탄압 법안을 강제로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백신을 구해놓지 않았다고 대한민국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백신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백신으로 국민들이 면역을 생기는 걸 원치 않습니다. 맞습니다. 질병이 계속 돌아다니고 질병의 공포를 더욱 강화시킬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는 백신이 없는 것입니다. 백신 없고 감염법, 예방법만 한 달에 한 번씩 개정되면서 정권에 저항하는 사람들을 감염법 예방의 빌미로 탄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이 벌어진 것은 바로 대법원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불법 선거제도라는 것은 국민의 주권을 행사하는 신성한 절차이기 때문에 그 절차의 완전성, 무결성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됩니다. 한 점의 의혹이라도 있다면 즉각 검토되어야 합니다. 누군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사람이 있으면 즉시 재판을 열어서 재검표하고 관련 증거를 확인하고 신속히 재판을 해서 선거가 완전하고 무결하다는 것을 국민들 앞에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선거가 끝난 지 10개월이 넘어가도록 재판 한번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불법 구성된 21대 국회는 원천무효인 악법들을 마구 양산해서 국민들의 기본권을 무참히 짓밟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주권 찬탈행위와 권력 찬탈행위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 탄압 행위들을 적극적으로 겪고 있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법원에는 대법관을 둔다 라는 것이 헌법과 법원조직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규정이 들어온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5.16 군사쿠데타 이후 대법관들은 자신들의 명칭을 대법관이라 부르지 못하고 대법원 판사라고 불렀습니다. 격화시킨 것입니다. 정권이 대법관을 대법원 판사로 격화시킨 것입니다. 그 세월이 30년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민주화 투쟁으로 자유와 민주를 되찾아서 대법관들에게 대법관이라는 지위를 되찾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그 이름에 걸맞는 짓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법관이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 인권과 정의의 최후의 보루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기꺼이 대법관이라는 호칭을 주고 그들을 존경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의 행동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저들은 스스로 자신이 대법관이 아니라 대법원 판사에 불과하다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재보궐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4.15 부정선거의 의혹이 한 점 밝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재보궐선거가 진행될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보궐선거마저 부정선거로 치를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법관들이 계속 직무를 방치해서 불법 탄생한 국회의 수명을 연장시켜주고 국민들의 인권을 탄압하는 인권 탄압법의 양산을 방치한다면 그들은 더 이상 대법관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들은 판사의 자격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이런 방치 행위에 대해서 처벌받아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변호인단의 이러한 외침을 외면하지 말고 김영환 즉각 변론 절차를 열어서 한 점 의혹 없이 4.15 부정선거의 의혹을 밝혀내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당당하다면 선거 절차에서 완전한 선거가 이루어졌고 무결하게 개표가 이루어졌는 것을 밝혀서 증명하면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무엇이 두려워 절차 진행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우리의 주권이 빼앗기고 우리의 권력이 빼앗기는 현장에서 서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침묵하는 것도 저들의 행위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위대한 대한민국 자유시민 여러분, 우리의 권리, 우리의 자유,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부정선거 규명에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오늘 이명규 변호사님 말씀 정말 소중하게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제출하는 서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명규 변호사님께서 들고 계신 것은 바로 2020 수30 원고 민경욱으로 되어 있는 바로 선거 무효 소송의 변론 기일을 열어달라, 재판을 열어달라, 원고의 주장을 원고가 할 수 있는 재판을 열어달라, 그와 같은 당연한 요구, 너무나도 상식적인 요구를 하기 위한 변론 기일을 지정해달라, 바로 변론 기일을 열어달라는 그와 같은 지정 신청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들고 있는 것은 바로 2020 수 6106, 바로 원고 기독자유통일당, 정당으로서는 유일하게 4.15 부정선거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동참하여 준 기독자유통일당이 원고로 되어 있는 선거 무효 소송을 바로 2020 수 30 사건의 2부, 바로 그 재판부로 옮겨달라는 것입니다. 이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 피고 선관위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2021년 4월 보궐선거가 다가오고 있으니까 빨리 재판을 끝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앞뒤 재지 않고 그냥 빨리 재검표부터 열어주십시오. 이와 같은 이야기를 10월 23일에 했습니다. 자, 재판을 빨리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재판을 빨리 하려면 하나의 재판부에서 모든 선거 무효 소송을 진행하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모든 선거 무효 소송의 이 무효 원인은 바로 건산상의 조작, 전자개표기의 조작, 그리고 또 허위 선거인 명부에 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로 청구 원인도 동일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선거관리위원회와 그리고 또 대법원은 선거 무효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대법원은 이와 같은 2부 신청, 재판부를 옮겨달라, 이와 같은 2부 신청을 거절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이 맹목적으로 이야기해온 선거의 공익성, 그리고 또 공정하게 빨리 신속하게 이 진실이 밝혀지기 위해서 우리도 주장해오던 바 바로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바로 기독자유통일당의 2020 수 6106 사건의 2부 신청을 하게 이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 솔직히 이 자리에서 바로 대법관이 이것을 알아듣고 이것을 바로 받아줄 것이라 그동안의 행태에 비춰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자회견을 마치고 자리해 주신 분들이 모두 오늘 고생이 많으셨고요. 그리고 또 저는 이 자리에서 자리를 지키면서 대법원을 향해서 이 재판은 이 신청서를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이 신청서를 지속해서 30분 동안 낭독하고 이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자회견하는데 좀 입 좀 닥쳐줄래요? 업무 방해입니다. 업무 방해. 이야기하든 말든 입을 좀 닥치라고. 당신들이 기자 이렇게 떠들고 자빠졌으니까 내가 말하는 거 아니야? 입을 닥치라고 그랬어, 이 새끼들아. 말 좋게 했어, 임마. 이 정도면. 자, 분명히 기자회견 하는데 왜 떠들고 지랄이냐고. 왜 이 정도, 이 새끼들아.
민경우 자, 소리 다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기독자의 동물이다. 네, 옆에 소리가 흘러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네, 다른 방송에 다 지장이 다 됐네요. 변호사님 1회씩 뭐야죠? 네, 일성사가 잠시 동안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기독자의 끝까지 목소리가 많은 시청을 바라겠습니다. 국민 씨부각 국가감자 새끼들아! 반말하지 마 이 새끼들아! 아니 예의 없게 행동하니까 이 새끼 내가 그렇게 말하는 거냐? 이 무식한 놈의 새끼들! 혼자 촬영하는 거 아니잖아요. 국민이면 지금 국민들이 예의 있게 기자회견 하는 거 몰라? 아마리다 또 없던 새끼들 무식한 놈들! 여기 소리 다 들어가잖아. 더 커요, 그 소리가. 하세요, 자, 이만, 네, 소리 더 들어가기 전에 이만 끊겠습니다. 우리 소리가 더 크네요. 아직도 정신들을 못 차리고 있으니 개자식들이 무식한 놈의 자, 새끼들 대법관 여러분, 식사하셨습니까? 저는 아직 못 먹었습니다. 저는 바로 126건의 선거부여 소송 모두를 대리하고 있는 유승수 변호사라고 합니다. 김성환 대법관님, 제 얼굴 보셨죠? 재판할 때 제 얼굴 보셨죠? 그렇지만 재판을 열어주지 않으시고 저희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으시고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선거무효 소송의 소송 대리인들은 이렇게 매일같이 법정이 아닌 길바닥에 와서 대법관님께 바로 목소리를 전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대법관 여러분 들리십니까? 대법관 여러분, 자, 이 서류를 아무리 제출해도 읽으시지 않는 것 같고, 이 서류를 아무리 제출해도 재판을 진행하지 않는 것 같고, 서류를 아무리 제출해도 피고 선관위는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재판정이 아닌 이 길바닥에 서서 대법원 앞에 서서 재판을 열어달라고 바로 대법관님들께 읍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자, 서류를 읽으시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이 기일 지정신청서를 수차례 낭독하고 귀에 들리실 때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재판부라면 응당 재판을 열어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당사자가 충분히 주장을 하고 방어를 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주셔야만 합니다. 그게 바로 사법부의 정의이고 재판부가 할 수 있는 역할입니다. 그게 바로 재판부의 정의이고 그동안 모든 법조인들이 배워왔던 사법 정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일 지정 신청서 사건 대법원 2020수 30 선거무효 원고 민경우 피고 연수구 선거관리위원장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변론 기일 지정을 신청합니다. 1항 2020년 10월 23일 변론 준비기일 진행에 관하여 공직선거법 제225조 소송 등의 처리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하여야 하며 소송에 있어서는 수소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180일 이내 소가 제기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바로 공직선거법 제225조입니다. 위 법률에 따라 선거소송은 다른 쟁송보다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하고 재판하여야 하며 180일 이내에 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 소송의 경우 소제기일은 2020년 5월 7일이었으며 이로부터 169일 180일 조금 못 미친 169일이 경과한 그때 바로 2020년 10월 23일에야 이르러서야 비로소 처음으로 쟁점 및 증거 방법의 정리를 위한 변론
준비기일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위 변론 준비기일에서 원고는 재판부의 변론 준비기일 취지에 공감했습니다. 예, 재판부가 말씀하시는 거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원고는 바로 변론 준비기일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볼 수 없다. 바로 헌법에 정해져 있는 공개 재판의 원칙에 따라서 구체적인 재판부가 결정을 해주는 모습을 모두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바로 변론 기일이 열려야 한다라는 주장을 2020년 10월 23일에도 재차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 기일 당일에 피고가 구체적인 의견을 낸 것이 없습니다. 바로 재판부가 변론 준비기일을 열고자 하는 그 취지가 증거 방법의 정리와 그에 관한 의견 청취였다면 바로 증거 방법에 대한 각 당사자의 의견 청취였다면 그와 같은 의견을 충분히 교환할 수 있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피고는 그날 별다른 얘기를 한 게 없습니다. 오로지 다음과 같은 이야기만 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재판부가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였던 11월 9일 재검표하자 이러한 검증기일 안에 대하여 원고가 사전에 재판부로부터 어떠한 연락을 받은 것도 없는 것과는 달리 피고는 사전에 이를 알고 있기라도 한 것처럼 2021년 4월에는 보궐선거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보궐선거 해야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운운하며 11월 9일에 재검표를 재판부와 똑같은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울러 피고는 피고선관위입니다. 피고선관위는 이 기일 10월 23일 이 기일에 전자개표기 즉 투표지 분류기라고 거짓말하고 있는 전자개표기에 관한 감정에 관하여 구리선관위에서 보관 중인 장비 이외에는 모두 프로그램을 삭제하였거나 노트북을 반납했다. 그래서 감정의 대상은 구리선관위에서 보관 중인 장비로 해야 된다 라는 의견을 낸 사실만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원고는 이 사건 소송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장비에 대한 감정 이것은 부당하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연수구 소송에서 쓰여진 장비를 검증해야 된다. 이와 같은 주장을 명확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준비기일 이전까지 통합선거의 명부가 재판상 나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기원은 그러니까 대법원은 피고가 통합선거의 명부를 제출하였다라고 10월 23일 당일 원고에게 고지하였습니다. 저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재판에 나온 적도 없는데 피고는 재판부에 바로 통합선거의 명부를 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 원고는 놀랍기 그지 없었으나 제출된 통합선거의 명부가 파일이냐 아니면 종이냐 도대체 뭘로 제출된 것이냐 라고 이야기하자 분명히 제출을 받았다고 하는 재판부는 확인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확인해보겠다. 제출을 했는데 무슨 형태로 제출했는지 파일인지 종이인지 도저히 모르겠다. 그러니까 확인해보겠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증거를 어디에 제출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 해당 증거물의 성상에 관한 질문을 하였는데 규현은 확인하여 보겠다라고 하고 이 준비기일 10월 23일에 이 통합선거의 명부는 소송상 전혀 확철된 바가 없습니다. 전혀 소송에 나온 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원고는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떠들고 있는 지금까지도 이 통합선거의 명부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왕 규현 대법원의 2020년 11월 24일 기타 결정 및 2020년 12월 14일의 검증기일 대법원은 2020년 12월 24일 기타 결정 그리고 2020년 12월 14일 증거조사를 위한 검증기일을 통보하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검증기일의 장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로 지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거조사의 대상은 제가 조금 전에 한참 동안 떠든 것처럼 그리고 대법관님들도 10월 23일에 들었던 것처럼 피고가 이야기한 그대로 구리선관위에서 보관 중인 장비로 특정해서 그 반출 절차에 대해서
니들끼리 협의를 하든지 말든지 임의적으로 협의해서 갖다 놔라 과천청사에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원고는 위 증거조사를 위한 검증기일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의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저희는 10월 23일 이후에 무기한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충분한 주장을 할 수 있고 충분히 원고뿐만 아니라 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기회를 열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로지 피고의 주장만을 담은 12월 14일 검증 기일을 지정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검증 기일의 장소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가 지정됐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통해서 피고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에 적어도 장소에 관한 협의는 바로 대법관님들과 함께한 것이 아닌가, 이와 같은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아니, 지금 서면에는 그렇게 점잖게 표현되어 있지만 솔직히 분명히 그러한 공모를 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소송 기록상으로 어디에도 피고가 검증 기일 및 검증 기일의 장소에 관한 주장을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10월 23일에 변론 준비 기일에서 당사자 간 충분히 증거 방법에 관한 주장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 재차 이 부분 각 당사자의 주장 기회를 균등히 가져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가 2020년 11월 2일 기일 지정 신청도 냈습니다. 기일 신청을 한 사실, 그리고 또 일방적으로 검증 기일과 장소가 지정된 사실, 이와 같은 모든 사실을 보면 원고에게는 이에 관한 주장을 할 기회가 전혀 보장되지 않은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2020년 12월 14일의 검증기일, 법원이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피고선관위가 일방적으로 지정한 바로 12월 14일의 검증기일은 피고의 일방적인 주장과 위원과의 협의를 통하여 절차가 진행되기에 이른 것입니다. 검증의 대상에 관하여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선관위의 주장과 같이 구리선관위에서 보관 중인 장비로 결정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재판 장소의 입장, 그렇기 때문에 재판 장소인 선거관리위원회에 입장하는 것조차 피고 일방 당사자의 선관위 통제를 받는 이와 같은 굴욕적인 상황을 맞이하도록 바로 재판부가 방조하거나 아니면 재판부가 지휘한 것입니다. 바로 피고 선관위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재판 정인 과천청사에 입장하는 것조차 원고로 하여금 굴욕적인 상황, 피고의 통제하에 놓이도록 그와 같은 상황을 만든 것이 바로 지금 대법원에 앉아있는 대법관분들께서 하신 행태입니다. 돌아보건대 기원의 명령에 따라 2020년 12월 14일 검증기일의 장소가 재판정이 아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일 수밖에 없는 유일한 합리적인 유일한 이유, 과천에서 법정이 아닌 과천에서 재판이 열려야 하는 유일한 이유는 서버를 보는 것 말고 도대체 뭐가 있단 말입니까? 서버만이 과천청사에 있는데 왜 법정에서 재판 안 열고 과천청사에서 재판을 열었으면 서버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 장비들은 모두 검증기일날 나왔던 장비들은 모두 재판정 바로 대법원에 가져와서 모두 검증할 수 있는 장비였습니다. 서버만 빼고 다 여기 가져와서 할 수 있는 겁니다. 대법관님들 제 말이 틀렸습니까?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 12월 14일에 있었던 검증기일에 서버의 물리적인 성상에 관한 증거조사는 전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날의 검증기일 결정은 바로 다른 사건의 증거일 수도 있는, 지금 특별 2부에서 하고 있는 재판이 아니라 다른 재판의 증거인 구리선관위에서 보관 중인 전자개표기에 이동을 초래한 것입니다. 이동을 초래했습니다. 바로 기독자유통일당의 선거무효소송의 증거를 갖고 만지작 하도록 바로 대법원이 지시하고 명령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바로 실제로 피고는 전자개표기는 구리선관위에서 가져온 것도 프로그램을 삭제하였다라고 12월 14일 검증기일에
진술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변론 준비기일에서의 진술에 비춰서 증거를 인멸했다. 대법원이 시키는 대로 했더니 피고가 증거를 인멸했다. 그와 같은 자백을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아울러 2020년 12월 14일 검증기일은 피고가 사전에 준비한 자료를 일방적으로 발표합니다. 일방적으로 4시간 동안 일방적으로 발표합니다. 왜 이들에게만 이와 같은 기회를 줍니까? 이와 같은 자료를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청취하는 자리였습니다. 원고는 대동한 전문가가 직접 질문도 할 수 없게 했습니다. 원고는 대동한 전문가가 오로지 비전문가인 소송 대리인을 통해서만 질문을 하라고 하고, 그에 반해서 피고는 소송 대리인이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송 수행자가 질문을 하고 프레젠테이션하고 엿 바꿔먹고 다 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부여받은 것입니다. 부수적으로 바로 이 검증기일의 증거물들은 여전히 지금까지도 바로 법원의 지배가 아닌 일반 당사자에 불과한 피고 선관위의 일방적인 지배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멸실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 검증기일에 관한 결정에 있어 원고는 절차의 진행에 관한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그에 반해서 피고는 기원과 재판부와 사전에 협의한 사실이 있고, 이 검증기일을 기화로 해서 바로 피고는 소송상의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실제 증거를 인멸하는 결과가 초래된 것입니다. 사망. 자, 오늘 마지막 결론입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조속히 변론 기일을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절차의 공정성에 따라 원고에게는 소송의 상대방이 피고와 동일하게 주장하고 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특히 이 사건 소송의 핵심 증거들은 피고 선관위 또는 이와 같은 국가기관의 일방적인 지배하에 있습니다. 일방적인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대법관님들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국가기관으로서의 사명은 저버린 지 오래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기관이 지들에게 불리한 증거들 감사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원전 감사 사례에서 보듯이 언제든지 지들이 지우고 삭제하는 것이다. 이 사실은 제가 구태여 말씀드리지 않아도 대법관님들께서 잘 아시는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원고의 의견을 충분히 정치해서 하루빨리 증거 중사의 방법을 결정하고 증거 조사를 실시하여야만 합니다. 이와 같은 주장을 수차례 수백 번 서면으로 제출해도 재판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선거무효소송은 바로 대법원의 관할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바로 대법원의 재판이라는 것이 최종심 3심의 마지막 재판으로서의 대법원 관할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보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바로 사실심의 역할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선거무효소송에서의 재판의 역할이라는 것은 저보다 고귀하신 대법관님들이 너무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공직선거법상 180일 이내에 재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조속히 양 당사자에게 공정하고 균등한 주장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법관님들 다 끝났습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모든 재판은 공개 재판이 원칙입니다. 이건 저보다 정말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이 사건 소송의 경우에는 어느 재판보다 개인정보나 사생활 비밀의 침해의 우려는 전혀 없습니다. 그에 반해서 공익적인 요청은 아주 강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선거무효 소송이 공익적이지 않으면 도대체 무슨 소송이 공익적인 겁니까? 이와 같은 사실, 그리고 증거 방법, 증거의 채택, 그리고 또 채택하든 기각하든 중요한 결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절차들은 모두
공개 재판에 의하여야만 합니다. 대법관 여러분들, 대법관님들, 지금 두 번의 재판이 열렸는데 공개된 재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두 번의 재판이 열렸는데 공개 재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법관님들, 앞으로 공개 재판을 할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와 같은 목적, 공개 재판의 원칙, 모든 것들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리한 지장이 아니라 바로 저 중앙지방법원에서도 열리고 있는 다른 재판들과 마찬가지로 중개와 방청이 허용되는 공개 재판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공개되는 것이 두렵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두렵기 때문에 공개 재판을 하지 않는 것이라면 공개 재판의 원칙은 바로 대법원 때문에, 대법원에 의해서 공개 재판의 원칙이 무너지는 것이다. 저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조속히 법정에서의 변론 기일을 지정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승수 변호사님이 정말 절규하는 외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승수 변호사님의 그 외침이 정말 대법관 우리 이것을 깨달았고, 그래서 제대로 된 재판이 열렸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만큼 지금 구주환 변호사입니다. 재판장님, 왜 재판을 빨리 하지 않으십니까? 선거 재판은 그 어떤 재판보다도 신속함이 요구되고 빠른 재판이 요구되는데 아직까지도 재판을 시작도 않은 재판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말을 법원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듣고 계시기 때문에 쉽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반장 선거를 해도 한 반에 50명이 반장 투표를 했는데 투표지를 까보니 투표지가 60개가 나왔다면 그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옆반 애가 잘못해서 우리 반에 들어와서 투표지를 잘못 놓고 갔다고 해석해야 됩니까? 아니죠. 그런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이거는 명백한 선거 부정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유권자 수보다 더 많은 투표지가 나온 선거구가 있다는데 왜 재판을 하지 않습니까? 원고 기독자유통일당의 2부 신청서를 낭독하겠습니다. 2020수 6106 국회의원 선거 무효, 원고 기도자유통일당, 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외 8명.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의 소송 대리인은 귀원 2020수 30과 병합심리 또는 동시 진행할 수 있도록 2부 신청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소송 목적이 되는 권리가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했습니다. 원고가 제기한 2020수 6106 사건은 지난 2020년 4월 15일 치러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무효 사유가 있어 위 선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으로서 현재 귀의원에 계류 중인 관련 사건 2020수 30 사건 원고 민경욱 사건의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습니다. 비록 양 소송이 원피고는 다르지만 국회의원 선거 무효 확인을 구하는 권리가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무효를 구하는 사유 또한 사전투표 절차의 문제점, 공직선거법 151조 6항을 위반한 QR코드 사용,
무효인 투표 용지 사용 등을 지적하는 점에 있어서 다르지 않습니다. 둘째, 선거 소송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재판부로 이부하여 신속히 진행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21대 국회의원 선거 무효 확인 소송은 총 108건이고 그중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오직 2020수 30사건 하나뿐입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225조에 따르면 선거소송은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나 원고가 소를 제기한 2020년 5월 14일 이후 236일이 지나도록 여전히 아무런 절차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고는 증거 보전 신청도 하였는데 투표지의 재검표 등이 매우 절실한 상황이지만 사건이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으며 그나마 소송이 일부 진행되고 있는 재판부로 이부하여 집중하여 신속하게 심진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 두 개의 사건을 병합 심리 또는 동시 진행하여 소송의 신속한 심리가 진행되도록 이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월 19일 원고 소송 대리인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대법관님들 끝났습니다. 쉬시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쉬지도 못하고 길바닥에 나올 수밖에 없는 변호사들의 이 모습, 그리고 또 재판을 열지 않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외칠 수밖에 없는 변호사들의 모습, 이것은 바로 변호사들이 불쌍한 게 아닙니다. 국민들이 마지막으로 기대고 있는 사법부의 역할에 대해서 사법부가 그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국민들의 권리가 그대로 침해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특히 이 사건은 국민들의 선거권을 대법원이 침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고 나는 너희들이 하는 그런 버르장머리 없는 그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렇다면 빨리 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우리의 주장을 듣고 우리의 의견이 뭔지 듣고 조속히 하루라도 빨리 모든 증거들을 법원에 갖다 놓고 증거 조사를 실시하면 됩니다. 우리한테 이런 얘기가 듣기 싫으면 이와 같은 우리의 주장이 너무 철없고 터무니없다고 생각하면 대법원이 본연의 역할, 재판을 해야 되는 본연의 역할을 성실하고 충실하게 국민들 앞에 보여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여기 와서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할 이유가 없고 바로 따뜻한 법정에서 경찰들의 호의를 받아가면서 공정한 재판하에서 우리의 주장을 펼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재판이 공정한 것이고 재판의 결과, 재판상의 주장 모두 다 우리들이 책임질 것입니다. 국민들 앞에 책임질 것입니다. 책임지기 위해선 공개재판, 헌법상의 원칙에 따라서 공개재판, 공정한 재판을 대법원이 실시하면 그저 그뿐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 대법원 앞 현장에서 전문 앞에서 있었던 지역자유통일당과 유튜브의 공동 고발장 기자회견 현장이었습니다. 방금 기자회견이 끝나고 나서 국토본의 변호인단 서성동 변호인단
하는 그 결규와 이 관역자들이고요. 이 관역자들은 반드시 변호인단 잡아다가 김경주 우리가 변호사님의 처벌을 할 그 겁니다. 외침 우리 국민들이 여러분들께서 들으셨을 것이라 우리가 정의를 사랑하는 국민들이 그래서 쉬지 않는다면 이들은 반드시 듣는 처벌될 것으로 것이다. 저는 하는 그렇게 것이 생각합니다. 아니라 정말 네. 안녕하세요, 미디어.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하나 우리 상사에서도 저기 네. 우리 시청하시는 여러분들께서도 4.15 부정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관심을 넘어서 참여해 주셔서 이 4.15 부정선거와 하루속히 정말 그 진상규명이 될 수 있도록 대부분이 아주 아무 일 없는 듯이 동참해 지금 이렇게 하고 주셨으면 있는데요. 합니다. 이것이 대부분이 진상규명이 지금 아무 일 없는 듯이 지금 이렇게 침묵을 하고 있는데 빨리 실제로는 이 침묵이 될 수 결국은 있는 것은 죄다. 시청자 이 여러분들과 국민 대부분의 여러분들의 그 지연된 정의는 불이고요. 동참밖에 이자들이 없습니다. 살인자들이다. 국민들과 대한민국이 법원이 이렇게 시청자 침묵하는 동안 여러분들께서 우리 가장 연약한 지금처럼 무관심하거나 어린아이가 이렇게 이 경찰의 침묵하고 방관 있으니까 속에서 저들이 살해당하지 그냥 않습니까? 이것은 이 정권의 하는 살해이고요. 법과 정의가 실종되면 결국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없는 사람, 더 이상 영유아와 침묵하지 같은 이런 사람 마시고 아이들이 댓글을 죽어나간다. 나오셔서 4.15 이게 부정선거를 자유가 외치고 없고 정의가 없는 4.15 나라의 부정선거 현실이라는 거죠. 조속히 지금 해결될 수 코로나 있도록 핑계로 정말 지금 아버지께서 계속해서 함께 5인 이상 해주시고 집합을 금지하고 있는데 또 집합을 금지할 명분이 없다 보니까 지금 두 달 그다음에 심지어 후면 또 불씨만 재보궐 맞아도 지금 선거가 막 있지 이렇게 않습니까? 이제 지금 그게요. 이대로 선거가 정부가 필요 없다. 치러진다면 정말 강제로 결과는 열고 그리고도 뻔한 된다고 거 하거든요.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것을 막기 대한민국 위해서라도 법원과 이 국민 정부가 여러분들의 많은 쏟았다는 반정이죠. 동참을 불쾌한 범죄 촉구합니다. 집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불쾌한 범죄 집단들은 그러면 반드시 지금 미디어 A님의 무너진다. 말씀을 대제 대가를 들어보도록 치를 것이다.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제재가 언제 맞습니까? 예. 제지은 대가를 치를 겁니다. 반드시 이 국민의 자유를 빼앗은 대가는 피로 치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 이제 들고 가면 되나 이제? 예. 자, 이거를 이것으로 대부분 앞에 모든 방송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5시부터 가산 디지털역에서 4.15 선거 개몽 집회가 시위가 있습니다. 가산 디지털역으로 동참하실 분들께서는 5시부터 매주 화요일마다 5시부터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좀 나오셔서 가산 디지털역에서 매주마다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에게 힘을 실어주시고 또 애국도 하시고 또 추운 날이라고 집에 움츠리고 있는 것보다는 움직이는 것이 건강에도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후 5시에 있을 그 가산 디지털역 5번, 6번 출구로 나오시면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많은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 진행이 부당하다라는 지적을 할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길거리에 나와서 이러한 시위에 정말 이러한 모습 그 자체가 바로 사법부에게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사법부는 이러한 모습을 보고 스스로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부끄러움을 모르면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부끄러울 줄 알아야 되지. 부끄럽고 그리고 또 그와 같은 부끄러움 속에서 조금이라도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이 바로 지금의 사법부의 역할입니다. 재판 지연하면 판사들 월급을 좀 적게 주는 방법. 네, 그렇고 싶습니다만, 네, 아시죠? 제가 주는 건 아니에요. 네, 오늘 이게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네. 고생 많으셨어요. 예, 고생 많으셨고 여기 또 많은 저 TV 채널에 오셔가지고 고생하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갈게요. 네, 세민이 우리 세민이께서 또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방송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주님의 축복 속에 승리하는 시간 되시고 하시는 일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약간 양조. 시작할 때 양념인데 끝나고 나서 해가 넘어갔어요. 지금 점점 그늘로 바뀌죠. 저기서 막 떠들고
조롱하듯이 웃고 떠들어서 내가 이런 경비들이 크게 떠들고 10명인가 들려있는 걸 떠들고 있더라고. 고의적인 거죠. 사람들이 딱 놀려요. 지랄 때. 대법원